토요일 이 시간 의사와 기자가 만나는 의기투합 코너입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요. 네. 네. 며칠 전에 뵌 것 같은데. 예. 네. 자, 오늘은 그냥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 이후에 일약 스타가 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 총리 별명이 또 뭐 연희 뭐 이렇게 요즘 참 별명들 잘 짓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재인이니까 인이 비슷한 거라는데 연희. 네, 뭐. 김성준 앵커도 곧 준이로 불리시길. 사실은 저는 그걸 이미 써왔습니다. 아이디로. 예. 근데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우선 그 대정부 질문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스타가 됐는지 한번 직접 그 육성을 한번 듣고 넘어가 보죠. 네.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깁니까?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권 조기 환수도 이것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전자권 조기 환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한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이 책임 총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은 김학용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네. 뭐 이 영상 보시고 이 얘기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뭐 각자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물평 좀 한 번씩 해주시죠. 이낙연 총리는 원래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요. 네. 기자로 갔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법조 전문 기자라는 부분도 있게 되지요. 네. 근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사법고시를 어느 정도 준비하다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다른 일을 하거나 네. 행시를 준비를 하지 네. 기자가 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지요. 그런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본인의 성격은 제 추측컨대는 예. 고시를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루한 거를 잘 견뎌야 되고요. 네. 굉장히 상식적이고 예. 굉장히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딱 준비를 잘해요. 그게 본인한테 별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갖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순간에 차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꿔버린 거예요. 아마 주위에 반대도 있었겠지요. 나는 움직이는 일을 해야 돼. 네.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야 돼. 나의 장점은 이쪽에 있지 하고 나의 장점은 이쪽에 있어. 그러나 결국 기자가 되었건 아니면은 판사가 되었건 검사가 됐건 변호사가 되었건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눈에 두고 그 중간에 있는 방법은 달리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본인의 강점이 최대의 강점이 대인관계 능력에 있고 예. 본인의 강점은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강점이 인기응변에 있다는 걸 잘 알고 그거를 갖다 계속 장점으로 실현하면서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 기자였던 이낙연 기자를 정치인으로 데뷔시켜준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셨던 게 늘 정치인은 선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되 상인과 같은 현실인식을 지녀라라고 선비와 했는데 상인. 예. 지금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보여준 답변은
이런 선비의 장점과 상인의 장점이 다 겸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인처럼 상당히 계산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선비처럼 점잖게 해서 본인은 품위 있게 얘기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의도가 국민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런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근데 사이다가 언제 필요합니까? 고구마를 먹었을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국민들 보기에 고구마처럼 걸려 있었던 거죠. 빡빡한 정부.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되고 그런 고구마에 탁 걸렸는데 그 타이밍에 사이다를 발언을 내밀었기 때문에 국민 사이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그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왼손을 맞으면 그 왼손만 들여다보지 말고 오른손으로 맞받아쳐라. 이거는 어떤 심리를 활용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 사람이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지 하고 질문에 있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아니라 전체 이제 맥락을 갖다 읽어서 이제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타이밍을 놓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히 썼던 좋은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트럼프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데 막 고민이 되다가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거죠.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딱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게 아베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도 선택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나쁜 것과 둘 다 나쁜 분 나쁜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 이쪽을 선택해도 나의 입장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고 이쪽을 선택해도 의도되지 않다가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10여 년 전에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책이 있는데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인데 정치에서 이제 프레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미 승부를 내포하고 있다. 아까 최명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에서 가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같아서 선택을 하면은 그냥 나쁜 것을 선택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에서 더 나쁜 것을 제시함으로써 당신이 나쁘다고 했던 게 그나마 나은 거다라고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만드는 그 프레임 전환을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인정해 줄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말투나 그 대답한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 총리가 얘기한 것들을 텍스트로 문자로만 보면은 자칫 이 질문을 했던 뭐 박지원 전 대표나 김성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 아주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 같은 반박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꼬기도 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 국민도 기분이 나빴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정부에 불만이 많은 시점에 이런 식의 태도로 이렇게 발언을 했다면 상당히 국민들이 문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을 바라보고 이건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이 대화 본인이 하는 독백이 있고 대화가 있고 방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서 있던 질문을 한 야당 의원들은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계기는 되지만 이낙연 총리는 그냥 국민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예의 바르게 답변을 했지만 알고 보니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고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분들도 움찔하고 거기에 못했던 게 지금 국민이 저쪽 편을 들고 있고 국민 대신에 얘기를 하는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좀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인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배철수 저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배철수 저음이요? 가수 배철수 씨? 왜냐하면은 배철수 씨의 저음이 가장 사람한테 안도감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도감과 무게감을 갖다 동시에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의 속도가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총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배철수 저음에 상당히 가까웠었던 거예요. 똑같은 말도 만약에 저희 목소리로 저희 톤으로 저희 스피드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는 배철수 전보다는 좀 높나요? 배철수 전보다 힘들다. 살짝 높지만 또 거기에도 또 나름의 강점이 있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대정부 질의 뒤에 좀 이제 대처를 하는 와중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좀 톤을 좀 높여라. 얘기했는데 잘못된 처방전인 거죠. 좀 톤을 낮춰서 배철수 점을 깔아라라고 이렇게 했던 게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재미있는 게 배철수 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격을 받거나 긴장하거나 그러면은 저도 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낙연 총리는 오히려 더 까는 것 같다는 느낌도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스스로를 갖다 이제 그 긴장을 갖다 낮추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큰 싸움이 나지 않으면서 이기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앉아서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큰 싸움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둘 다 서서 얘기하게 되면은 빨리 갈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앉아서 예. 얘기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때때로는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도저히 말로 못 이기겠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낙연 총리는 한 수 위이긴 하지만 흔히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달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베테랑 정치인들은 잘하는 게 묵묵부답과 동문서답에 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묵묵부답과 그런데 동문서답. 저런 측면인가 두 가지 좀 감안할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래는 그 사선 의원이긴 하지만 예. 공격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정부 그동안 질의를 하는 그렇죠. 입장인데 야당 의원으로서. 그런데 이제 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네. 그런 그 이 답변하는 입장에서 뭐 4년 동안 훈련된 측면이 좀 맞아요.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 국민들은 좀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10분 좀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더 신뢰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뭐 미국 백악관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신뢰 이 신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뢰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단어가 놓이게 되는 순간 상대방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한 템포가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증언할 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손을 얹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성경에 손을 얹어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안 얹어도 거짓말을 할 수 네. 있겠지만 심리적 효과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게 됐을 때의 상대방의 심리적인 반응과 신뢰라는 무기를 들게 됐을 때는 상대방이 더욱더 더욱더 어떤 대응을 할 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논쟁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테크닉인데 상대방의 주장을 상당히 커 보이게 만들면 허점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은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예. 한국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의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한 예. 게 아닌데 그거를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당신이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움찔하면서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퇴하게 만드는 어떤 전술이고 그다음에 표현적에 있어서 만약에 그 같은 표현이라도 그럼 백악관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아베 총리를 더 신뢰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으면 이런 반응을 못 이끌었을 거야. 그렇죠. 네, 그때는 그냥 욕만 먹고. 네, 그랬을 텐데 같이 이런 표현으로 해서 어떤 면에 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칼싸움이나 창싸움을 할 때 네. 보면 상대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그 칼이나 창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칼과 창으로 막으려고 했다가 몸이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 문답에서 제가 봤을 땐 이 도검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 기병들이 많이 쓰던 그런 전술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오면 이렇게 칼과 창으로 방패로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먼저 날라와가지고 그 성공.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성공을 날리다니. 그러니까 성공을 날리는 방식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 아까 첫 번째로는 그런 주장이 크게 보이는 방법을 썼고요. 또 하나는 당신이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대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도 국민 지지가 높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들도 이제 이렇게 한두 번 당하고 나면은 보나마나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어떤 국민을 대표해서 거기서 그 정부에 질의를 네.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그냥 비틀기도 하고 뭐 창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계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왜 꼭 총리를 그렇게 공격해야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질문은 질문다워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몰아세운다든가 질문을 갖다 하는 거 가지고 답정너처럼 질문을 한다든가 어떤 의미에서 저는 다음에는 총리도 의원들을 공격하지 않고요. 의원들도 총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다 총리며 내각이며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을 꿈꾸시는 분이시군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낙연 총리를 공격하고 비슷하게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 그들이 이낙연 총리를 더 키워주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음에 한 템포는 그냥 좀 무시하면서 무시란 게 질문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요. 한번 젠틀하고 그냥 그냥 정상적으로 한번 가고요. 공격은 다음에 공격의 기회가 됐을 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지. 뭐 저는 안 될 거라는데 한 표를 달렸어요. 그렇죠. 공격의 흐름이 아닌데 공격하게 되면은 자충수만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낙연 총리가 지금 피해간 거는 밑밥을 물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었던 거는 이제 밑밥을 까는 거고 거기에 이제 냉큼 물면은 그래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동문서답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좀 답변을 가져간 거죠. 요즘 말로 해서 안 낚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링을 이 지금 정부의 어떤 링에서 이전 정부의 실정이라는 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삼권 분리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제왕적 대통령이지 않느냐 이제 이게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삼권 분리를 증명하지 않았냐. 재밌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받아쳐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상대방 논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 이건 당신네 정부에서 집권할 때 이미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총체적으로 거기서 점잖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전략적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총리의 답변 중에서 인상에 남는 것들 보면은 예를 들어 이해찬 전 총리가 있었고, 황교안 전 총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황식 전 총리도 있었거든요. 이해찬 전 총리는 거의 뭐 그 핏대를 다시피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고, 황교안 전 총리는 탄핵 국면에서 뭐라 그럴까 보수층에게 강단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뭐 대선 후보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김황식 총리도 사실은 한동안 점수를 많이 땄었고요. 이 총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분은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리가 크게 이렇게 나뉘는 부분이 책임 총리, 실세 총리냐, 아니면 얼굴마담 총리냐 이렇게 나뉘는데 이낙연 총리는 저도 이렇게 이건 좀 새로운 모형이다 그래서 봤는데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을 겸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에 이해찬 전 총리처럼 국정의 일정 부분을 완전 책임지면서 가는 실세 총리는 아니지만 어떤 정권의 입장과 그리고 이 정권의 어떤 전략을 다 꿰뚫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도 하는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겸하고 있는 그 정도의 역할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원장님은 이낙연 총리를 어떤 유형으로 구분하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보다가 제일 재미있었던 게요. 도지사가 되셨을 때 공약 중에 모든 시군에 하나씩 영화관을 갖다 두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군데 영화관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정책이 되기도 했고요.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이렇게 이동식 극장 같은 거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그게 공약이고 그걸 하는 걸 보면 일단은 되게 콱 막힌 것보다는 뭔가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도 6병이나 드시고 그러는 거고요. 막걸리 6병이요? 본인의 주량이라고 소문이 나요. 매일 드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그 막걸리 뭐 홍보를 또 자청해가지고 하시고 뭐 그런다는 얘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신 건 맞고요. 그런 다음에 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하시는 걸 보니까 겁은 없는 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약간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을 수행하긴 하시지만 팍 사람들이랑 처음부터
조금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약간의 그 낯가림 같은 게 있으셨거든요. 네, 있죠. 근데 이낙연 예. 총리는 정반대쪽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낯가림 같은 건 전혀 없는 분이어서 우리는 그거를 사회적 민감성이 높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법대를 나왔지만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 기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자율성이라고 해서 자기 고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목적지향적인 부분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막 정에 연연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으시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훌륭한 아버님일 수도 있지만 예. 처음에 습관성 탈골로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그렇죠. 예.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부분은 정당할 수 있는데도 나의 정당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정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부분은 또 맞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정도 인기면은 차기 대선 주자감으로 발돋움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 대답해 주시죠. 저는 기자님이 전공이십니다. 제 고향 이 선배님이신데요. 언론계 선배고 고향 선배인데 저는 단호하게 없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놀랍네요. 네. 그렇게 지금 20분 넘게 칭찬을 하시고서. 네. 저도 아이고. 정치적 자산이 본인의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예. 스토리가 약간 약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이낙연 총리 오늘 계속 들으셨으면 마지막에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의기투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고재열 시사인 기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이 시간 의사와 기자가 만나는 의기투합 코너입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요. 네. 네. 며칠 전에 뵌 것 같은데. 예. 네. 자, 오늘은 그냥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 이후에 일약 스타가 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 총리 별명이 또 뭐 연희 뭐 이렇게 요즘 참 별명들 잘 짓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재인이니까 인이 비슷한 거라는데 연희. 네, 뭐. 김성준 앵커도 곧 준이로 불리시길. 사실은 저는 그걸 이미 써왔습니다. 아이디로. 예. 근데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우선 그 대정부 질문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스타가 됐는지 한번 직접 그 육성을 한번 듣고 넘어가 보죠. 네.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깁니까?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한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이 책임 총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은 김학용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뭐 이 영상 보시고 이 얘기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뭐 각자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물평 좀 한 번씩 해주시죠. 이낙연 총리는 원래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요. 네. 기자로 갔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법조 전문 기자라는 부분도 있게 되지요. 네. 근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사법고시를 어느 정도 준비하다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다른 일을 하거나 네. 행시를 준비를 하죠. 통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권 조기 환수도 이것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전자권 조기환수가 박근혜 대통령 네. 기자가 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지요. 그런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본인의 성격은 제 추측컨대는 예. 고시를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루한 거를 잘 견뎌야 되고요. 네. 굉장히 상식적이고 예. 굉장히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딱 준비를 잘해요. 그게 본인한테 별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갖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순간에 차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꿔버린 거예요. 아마 주위에 반대도 있었겠지요. 나는 움직이는 일을 해야 돼. 네.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야 돼. 나의 장점은 이쪽에 있지 하고 나의 장점은 이쪽에 있어. 그러나 결국 기자가 되었건 아니면은 판사가 되었건 검사가 됐건 변호사가 되었건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눈에 두고 그 중간에 있는 방법은 달리하고 굉장히